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. 러시아 월드컵 이후에 우리 국내 축구 붐이 일고 있죠. 그런데 한국 축구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던, 그러다 지난해에 은퇴한 장하경 전 선수가 후배 선수에게 승부 조작을 제안하다가 체포 구속이 됐죠. 이 후배 선수는 K리그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였는데 5천만 원을 줄 테니까 경기 시작하고 나서 30분 안에 퇴장을 당해라.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. 그런데 이 제안을 받은 후배 선수가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고요. 이 사실을 구단에 알린 겁니다. 2011년에 한바탕 승부 조작으로 홍역을 치렀던 축구계인데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? 잘 나가던 축구 선수 장 씨는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? 스포츠지입니다. 스포츠니어스의 김현애 축구 전문 기자 만나보죠. 김 기자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축구 선수 장하경, 어떤 선수였습니까? 네, 이 선수가 2004년에 연습생 신분으로 이제 K리그 팀에 입단을 했는데 예. 그 이후에 굉장히 또 좋은 기량을 선보이면서 국가대표로도 5경기에나 출전을 할 정도였는데 당시에 이제 이영표 선수가 은퇴를 하게 되면서 예. 이영표 선수의 빈자리를 좀 누가 메울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여러 선수들이 좀 거론이 됐거든요. 예. 그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이 될 만큼 그렇죠. 굉장히 또 이제 촉망받았던 선수였고 K리그에서도 뭐 사실은 뭐 10경기, 20경기 뛰기도 어려운데 이 선수가 300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입니다. 그래서 2004년 연습생으로 시작을 해서 뭐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다.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선수입니다.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다. 연습생 신화다. 이 별명이 그래서 붙은 거군요. 네, 그렇죠. 예. 그런데 잘 나가던 현역 시절에도 장하경 선수는 자기 관리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. 이런 증언이 나오더라고요. 좀 취재를 해본 결과 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특히나 이제 이 선수가 도박에 좀 손을 많이 댔다. 어떤 도박? 불법 도박? 불법 스포츠 도박이죠. 왜냐하면 이제 지금 프로리그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를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렇죠. 해외 사설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도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선수가 가장 잘 나갈 때는 연봉이 5억, 6억까지도 나갔었습니다. 그런데도 돈이 없어서 항상 뭐 어린 동료들한테 돈을 빌리고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. 연봉이 5, 6억으로 잘 나갈 때도 후배들한테 돈을 빌리러 다녔다고요? 도박하려고?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 2008년쯤에도 이제 이 선수의 소속팀에서 내부적으로 사설 도박을 하는 선수들이 좀 몇 명 있어서 내부적인 단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때부터 아마 이 선수가 좀 도박에 손을 댄 건 아닐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은 지금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장하경 선수는 자신이 돈을 많이 범에도 불구하고 도박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면서 돈이 더 필요했고 그래서 승부 조작에까지 손을 댄 것이다.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. 네. 지금 일단은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 선수가 지난 시즌 은퇴를 했는데 은퇴식도 치르지 못했어요. 원래는 K리그에서 뭐 300경기 이상 치른 선수면 굉장히 이제 많은 박수를 받으면서 떠나는 게 이제 마땅한데 이 선수가 은퇴식을 할 경우에는 이제 채무자들이 경기장으로 닥칠 수 있다. 빚 받으러, 돈 받으러. 네, 그게 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 선수가 K리그에 좀 이렇게 기여한 바가 크지만 굉장히 조용히 은퇴를 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. 은퇴식도 못 치를 정도로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다. 네, 그렇죠. 그러면은 잘 나갈 때 벌어뒀던 돈은 뭐 이미 탕진한 지 오래됐다는 얘기고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? 축구 개인 레슨을 이제 좀 하더라고요. 축구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서 내가 장하경이다. K리그에서 이만큼 했던 선수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이제 그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마저도 미리 조금 돈을 받고 자기가 레슨을 안 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선불로 받아놓고 레슨비를 받아놓고 레슨을 성실하게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. 네.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프로팀에서 뛰면서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왔는데 이제 개인 레슨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좀 이런 수입에 있어서 좀 이렇게 불안한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도박은 해야 되겠고 수입은 전 같지 않고 게다가 안정적이지도 않고 수입이 들어오는 자체가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승부 조작의 유혹이 뻗쳐온 거군요. 한마디로. 네, 그렇습니다. 누가 제안한 거예요? 이 승부 조작은? 어떤 배후로 보세요?
이게 뭐 공범인 브로커 CC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 장하경 씨한테 나중에 축구단을 설립하면 감독을 시켜줄 테니까 이번에 뭐 선수들을 좀 이렇게 좀 매수를 해서 승부 조작을 한번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. 보통 이제 그 선수들이 승부 조작에 과거에 매수되는 경우 보면은 좀 이제 뭐 중국 쪽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국내에 있는 조직 폭력배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승부 조작을 제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예. 이 CC가 5천만 원을 건넨 당일 오후에 중국으로 출국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국내에 이제 그 활동하고 있는 조직 폭력배가 아닐까 싶습니다. 결국은 조폭들까지 연루된 것 아닌가, 중국 조폭들이 연루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수사를 이어갈 텐데 장하경의 제안을 받은 아산 무궁화 축구단의 A 선수,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실명이 보도가 됐습니다만, 하지만 경찰에서는 지금 이 선수의 실명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언론에 해왔습니다. 저희가 실명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. A 선수, A 후배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요. 네. 2011년에도 생각해보면 그때 상무 선수들이 주 매수 타겟이 됐었어요. 이번에도 이 A 선수가 아산 무궁화 축구단, 뭐 상무라든지 이런 경찰 축구단이라든지 이런 데가 타겟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? 일단은 이것도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요. 그 당시에도 좀 상무 축구단이 다른 팀에 비하면 조금 성적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원래 포지션이 아닌데 내가 좀 새로운 축구에 대해서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새로운 포지션에서 이제 기회를 주기도 하고,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축구를 하는 곳인데, 그렇다 보니까, 한때는 또 이제 성적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얽매이지 않는 팀이기도 했습니다. 개인 성적에 대한 부담이 다른 팀 선수들보다 좀 덜한 게 이제 상무라든지 경찰청 축구단이라든지 이런 곳이란 말씀이시군요. 네,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산 경찰 축구단이 K리그 2 2부 리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그게 뭐 지금까지도 이제 통용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 장하경 씨라든가 이런 이제 브로커들이 그래도 아산이나 이렇게 상주 같은 팀이 조금 더 매수가 쉽지 않겠느냐라고 그게 좀 접근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. 그렇죠. 하지만 잘못 생각한 겁니다. 이 후배 A 선수 아주 바른 생각을 가진 선수였던 거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던 겁니다. 근데 저는 이제 도대체 이거 왜 근절이 안 되는 건가? 2011년에 그렇게 한바탕 뒤집어지고 축구계가 질타를 받고 여론이 비난하고 했던 거 한바탕 겪었는데 왜 근절이 안 되는 건가?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. 일단은 지금 뭐 프로축구연맹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. 승부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추적을 하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, 뭐 핫라인도 갖춰져 있고, 굉장히 이제 면밀하게 이런 거를 따지고 있는데 몇몇 일단 선수들의 그런 좀 좋지 않은 그런 좀 인성이 좋지 않은 선수들이 이렇게 좀 흐리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예 프로축구연맹에서 유소년 선수들을 상대로도 이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2011년 당시에는 승부 조작 그 금액으로 선수들이 뭐 500만 원씩 받고 승부 조작을 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5천만 원까지 늘긴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10배가 뛰었어도 하는 선수들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다고요. 하는 선수들이 없으니까 금액은 계속 올라가는 거다 이 말이군요. 네, 그만큼 이제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좀 근절이 됐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부 선수들이 이제 은퇴 후라던가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도 없고 본인 스스로 이제 과거에 뭐 도박 이력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좀 한탕을 위해서 좀 이제 축구를 이제 이용하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. 한 가지 큰 걱정은 지금 K리그가 다시 붐이 일고 있잖아요. 이제 붐이 막 일기 시작하는 초기인데 여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? 이거 걱정이죠?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게 오히려 지금 이렇게 K리그가 열기가 높은 상황에서 이 현역 선수가 그래도 이렇게 승부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서 앞장섰다는 것 자체로 조금 더 이제 좀 신뢰를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A 선수의 용감한 행동. 네, 그렇죠.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금 아산 무궁화 팀이 존폐 기로에 놓여 있고 지금 좀 사실상은 폐지로 가고 있는 수순인데 오히려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인 요소를 이 A 선수가 좀 미쳤으면 좋겠습니다. 오히려 알겠습니다. 답답합니다. 그래도 김현우 기자랑 하다 보니까 2011년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네요. 또 다른 희망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확실하게 이 사건 진상규명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스포츠지죠. 스포츠니어스의 김현우 기자였습니다.